네, 안녕하세요. 자, 김폴카 우리 헌법 1일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볼 문제는 이제 헌법상 경제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국가 원리 파트에서 헌법상 이제 경제 조항을 좀 공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취하고 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취하고 있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죠.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 국가를 거치면서 이 자본주의의 이제 문제점을 조금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을 이제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시작하죠. 개입을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원칙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취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규제와 통제 같은 것이 허용되는 이 사회국가 원리가 국가의 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헌법 37조 2항에서 말하는 공공복리의 이제 공공복리의 구체화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공복리라는 이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헌법상 경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 판례들 봐둘 필요가 있는데요. 1번 보시면 헌법 119조 2항은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적정한 소득의 분배, 우리가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 편중되면 안 되니까요.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소위 말하는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세라고 합니다. 과세라고 하는데, 이 세율 같은 걸 정할 때 입법 재량을 좀 가지고 있겠죠. 입법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진세율인데, 누진세는 뭐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누진세가 됩니다. 누진세가 되는데, 이러한 누진세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진세를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소득에 비례해서 그냥 할 것이냐 여부, 일반적인 소득에 비례할 것이냐 여부는 입법 재량이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것이 의무는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헌법 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의 그침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이 국가 목표에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제 민주화란 말이 좀 와닿진 않으시죠? 와닿진 않은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사를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회사에 사장이 있고 사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한 회사가 이익을 본 것이 많이 있다면 그걸 사장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걸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아무것도 규제를 하지 않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월급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좀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결국 이 경제 민주화 이념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좀 개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라든지 근로시간을 규제한다든지, 그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걸 금지한다든지, 이런 근로기준법 같은 것들이 결국은 경제 민주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 법률로서 국가의 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뭔가 자유를 규제한다 이거죠. 근데 그 법률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들은 제한적이죠. 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적정한 소득의 분배, 이런 것들도 당연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당연한 우리 사회국가 원리로서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명문의 규정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이런 원리들도 모두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틀렸다는 걸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부과하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고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제도는 개발 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라 할 것이므로 두 사업 모두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전부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모두 기존의 주민들도 자신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들어갑니다. 금전적인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이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고 뭐 이렇게 그 문제가 아니라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낯선 판례였겠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